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다 할 신차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를 단순히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차라도 굉장히 열심히 팔아서 회사를 유지를 시켜서 다음에 나오게 될 신차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주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올해까지도 특별한 신차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 있는 차를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 팔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회사에 진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가장 같은 모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의 QM6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르노 코리아의 새로운 QM6입니다. 무려 페이스리프트를 거의 한 3번째 겪었죠. 이번에 이제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번 변경이 아마도 3번째 페이스리프트일 겁니다. 사실은 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들이 조금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3번의 페이스리프트 중에서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도 디자인에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면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등의 형상이 좀 바뀌었고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등 실질적인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세 번째 페이스리프트도 상품성의 개선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더 변화가 됐다라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포인트만 짚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바뀐 점들이 얼핏 보기에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 그리고 범퍼의 형상, 그리고 범퍼 하단부 이런 형상들, 그리고 아래 스키드 플레이트와 같은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차의 이미지를 결정을 하는 이런 헤드램프의 형상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이 아래 부분, 하단 부분들의 디자인들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QM6들하고 좀 확실하게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냥 괜히 바꿀 부분이 없는데 억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동안에 나왔었던 QM6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쪽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차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그대로 살려가면서도 확실히 변화점을 겪을 때마다의 이제 변화,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포인트로서 이 범퍼 하단 부분에 변화를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약간의 투톤 컬러가 느껴지는 듯한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는 형태를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잘 가져가려고 노력을 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조사 르노 코리아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제 주간 주행 등 요 C타입의 C자 형태, 요게 이제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수직형의 이제 주간 주행 등, LED 주간 주행 등도 더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 추가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변화는 찾아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약간의 C타입 쉐이프를 떠올리는 이렇게 테일 라이트, 그리고 좌우가 쭉 연결된 듯한 이런 그래픽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 범퍼 하단 부분 쪽에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조금 더 덧대어진 형태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트렁크의 공간도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뭐 테일 램프의 디자인, 뭐 이렇게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 크롬의 요 배기구 같은 형태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조금 좀 유의미한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휠의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LPE,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가스 모델이죠. 가스 모델 LPE RE 시그니처 최상위 트림인데, 이 차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8인치 휠, 그리고 지금 적용되어 있는 29인치 휠, 이 두 가지 휠의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조금씩의 좀 변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이 차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더 버텨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의 물량이라든가 국내 판매되고 있는 이런 성적들,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이유, 아마도 이제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실용성에서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도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 QM6 바뀐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됐다기보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되고 새로운 실내 시트 컬러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색깔이 상당히 독특하죠. 올리브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의 이제 색깔입니다. 진짜로 이제 초록색 올리브를 연상을 시키는 그런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치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 황금색 같은 그런 굉장히 독특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변화를 많이 주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옆에서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택들도 부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기존의 QM6하고 동일한 그런 구성이지만 이렇게 디자인의 컬러나 이제 스티치 같은 것들을 변화를 주면서 더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냈죠. 사실 티맵 내비게이션을 많이들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티맵을 잘 안 써요. 하지만 이제 티맵의 사용자 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해당을 하고 또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이 티맵이 순정형으로 들어간 거의 첫 번째 제조사가 이 르노코리아일 겁니다. 그래서 이 QM6에서도 이 티맵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실시간 교통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테더링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차이점, 아쉬운 점, 한계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을 조금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차하고 테더링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이제 데이터 계속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냥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도 데이터가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데이터량은 크게 차이는 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테더링을 하고서 같이 다닌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티맵을 보고 다니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더링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연결을 해두면은 그냥 추가적인 연결 작업 없이 바로 자동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블루투스 연결하듯이 처음에 차를 샀을 때 한 번만 연결을 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크게 신경을 쓸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아니에요. 티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건지 티맵 오토모티브 OS 그런 것들은 아니기는 한데, 대신에 재밌는 게 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TJ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네, 그 TJ 맞아요. 태진 노래방 할 때 그 노래방 하는 그 TJ 미디어에서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뮤직이라고 해서 지니뮤직과 우와 저도 뉴진스 좋아하지만 저작권이 무섭다. 그래서 지니뮤직, 아이뮤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니뮤직 혹은 멜론을 통해서 이제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도 테더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제 TJ 노래방 기능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유튜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서드 파티의 어플리케이션을 입력을 해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컴퓨터에서 보는 그런 유튜브 화면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이왕 이렇게 넣어 줄 거라면은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죠. 그냥 모바일에서 보는 화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바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르노코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TJ 미디어의 문제라서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해요. 노래 부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운전을 하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차에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은 조금 신박할 것 같아요. 그 TJ 노래방에 그 멜로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제대로 다 부르기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돼요. 이용권을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결제를 하지 않고 쓴다라고 하면은 45초 동안 이제 미리 듣기 개념으로 불러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르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TJ 미디어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의외의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밌게 쓸 수 있는 차다, 재밌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재밌냐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이 시스템을 제공한 업체한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 중에 하나가 살균 기능입니다. 뭐 어떤 특정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요 센터 콘솔 수납함 안쪽에다가 이제 살균 기능을 넣어두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이 QM6 같은 경우에는 기어봉 앞쪽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살균 기능을 장착을 해 줬어요. 그래서 보라색 빛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소독이 되려면은 딱 요 공간 안에다가 넣어두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어차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스마트폰 정도 혹은 지갑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딱 목적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냥 요 위치에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점들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공간에 대한 이제 한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없는 차를 찾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다가 좀 무선 충전 패드 정도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차는 무선 충전 패드가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여기 앞에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계속 오네.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을 못하는 대신에 유선 충전을 해야 되는 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만 빼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무던한 형태의 그런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 주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이 차의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차가 그다지 없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LPG SUV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장 먼저 접근을 했었던 그런 차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한 실적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다라고 생각이 돼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하죠. 2리터 LP 엔진과 함께 변속기는 CVT 변속기가 장착이 됐고요. 발휘하는 출력은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는 약 19.7kgm/m. 바로 얼마 전에 시승을 했었던 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거의 비슷한, 어쩌면은 토크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낮은 출력을 발휘를 하는 그런 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차의 크기가 그 차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차가 산타페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산타페 아니면은 이제 소렌토, 이 차들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투싼과 스포티지, 그 차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차예요. 그런 차급이지만 겉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크기감, 덩어리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차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들과 비교가 됐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차의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굳이 투싼 스포티지하고만 붙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제 편안함 같은 것들, 뭐 펀치감이나 뭐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편안함과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꽤 괜찮은 감각들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한 판매를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성이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다, 뭐 유럽 애들한테 맞춰진 그런 세팅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도로의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거든요. 그냥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만 다닌다 라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제 시골 뭐 흙길이 굉장히 많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주행을 많이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산악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곳들, 그런 곳들에서는 또 이 LP 모델보다는 일반 GD 가솔린 모델이 훨씬 더 적합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이 차의 주행 감각은 굉장히 그냥 무던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뭐 진동이나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지금 비가 갑자기 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나름 안정적인 그런 주행 감각들을 보여주는 차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차? 뭐 그렇게는 조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차, 그냥 이동의 목적에서, 자동차라는 게 원래 그냥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크게 뭐라 할 것 없는, 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이겠죠.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회사차 혹은 업무용차, 영업용 차로 이 QM6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차의 꾸준한 인기의 비결은 담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르노 삼성자동차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의 가장 역할을 해온 모델인 이 르노 코리아의 QM6를 살펴봤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바꾸기에는 약간의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꿔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 QM6의 부분 변경 모델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요소들, 조금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실적이 또 떨어지지도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비결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진짜 매력,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들, 너무 화려한 것들보다는 진짜 실용적인 측면에서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됐다라는 느낌도 잘 안 들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웰메이드 SUV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된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의 가격대는 여전히 꽤 괜찮은 그런 금액대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디젤 모델도 있었고 사륜구동 모델도 있었고 뭐 굉장히 다양한 파워트레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잘 팔리는 모델들 위주로 개편이 되어 있죠. 2리터 GDE 가솔린 모델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은 2리터 LPG 모델, 그리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벤형 모델, 다목적 모델인 QM6 퀘스트까지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 퀘스트는 조금 별개로 보고요. 2.0 GD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트림인 LE 트림이 2,86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최상위 시그니처로 가게 되면은 3,700만 원 정도? 3,715만 원, 프리미에르 3,7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도 금액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LE 트림이 2,910만 원, 프리미에르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3,76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가격들이 다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물가가 올라가서일 수도 있고 반도체가 올라가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전히 4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준 굉장히 고마운 모델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하위 트림이나 뭐 퀘스트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미리 예고를 드리면 아까 퀘스트 이야기를 드렸죠.
QM6 퀘스트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